안녕하세요. 코레일 시험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샘플 문항이 여러분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샘플 문항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건드려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2020 상반기 코레일 채용대비 합격 전략 코레일 NCS라는 거창한 제목을 잡아놓았는데요. 내용 한번 보죠.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채용 절차는 여러분 이미 필기시험 바로 전 단계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서류 검정이 끝났고 합격자에 한해서 그죠? 필기시험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자, 아무튼 간에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크게 두 부로 나눠지는데 일반 공채랑 보훈 추천 그다음에 장애인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어찌 보면 일반 공채 개념일 거고요. 50문항에 60분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럼 한 문제당 1.2분인가요? 아니에요. 한 문제당 1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왜냐면 그 0.2분을 옮겨 적고 뭐 혹시나 이거 넘기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소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 문제에 무조건 1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옳아요. 자, 직무실능력평가가 있고요. 전공 25문항, NCT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리 문제 합쳐서 25문항, 합쳐서 50문항인 겁니다. 알겠죠? 네. 대신에 이제 보훈 추천하고 장애인 요 파트는요. 그냥 NCS만 50문항 등장하는 거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요. 기존에 세 가지 영역에서만 나왔죠. 얘네들만 나왔어요. 의사소리 문제 해결 합쳐서 50문항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전공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달라졌다라는 거죠. 약간이라고 해도 좀 그러네요.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이것만 보다가 갑자기 이게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알고 있어야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요. 채용 인원 공채 분야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현재는 이제 이미 여러분 서류 접수는 끝났고 이제 필기 발표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알려드릴 만한 거는 뭐냐면요. 경쟁률이겠죠. 굉장한 경쟁률이 있습니다. 전체 경쟁률을 보면 660명을 뽑는데 아무튼 52.23대 1이래요, 여러분. 와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52명 중에서 1명 붙는 꼴이에요. 게다가 특별히 여러분 사무 영업의 일반이요. 가장 그냥 일반적인 사무 영업 쪽입니다. 거기는요, 여러분 213.74대 1이래요. 어마어마하죠? 35명 뽑는데 여러분 한 6, 7천 명 지원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6, 7천 명 중에 35명 붙는 그런 케이스인 거겠죠? 어마어마해요.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다 알고는 있을 거고 이미 결정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직렬 못 바꾸니까 일단 내가 흔히 말하는 찍어낸 데에는 무조건 시험을 봐야 되고 거기 내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다음이요. 자, 이제 여러분 샘플 문항을 공개를 했습니다. 샘플 문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약간 달라진 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 얘네들은요. 한국사회능력개발원이라는 어찌 보면 색다른 여태까지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한 출제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다른 회사들 여러분 봤다면 뭐 나왔던 회사들이니까요. 큰 기업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여러분 이 코레일이요. 여러분 휴노형, 휴노라는 회사에서 원래 담당을 했었는데 휴노형 같은 문제는 여러분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좀 자료 해석 파트가 약간 강화된 그런 문제들 유형이었거든요. 대신에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신에 이제 한사능, 좀 줄여서 말할게요. 한사능에 출제된 요 녀석들의 문제는 어찌 보면 약간 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해석 파트가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그 자료 해석 파트가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찌 보면 조금 더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수리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인 수리 능력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얘들은 좀 그런 녀석을 좀 많이 내는 유형, 그런 어찌 보면 출제사입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보다는요, 응용 수리 쪽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게 요 한사능의 출제 어찌 보면 패턴이에요. 그건 여러분 좀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우리 수리 쪽으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도요, 이 한사능만의 특징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A 단락, B 단락, 이런 식으로 구분을 줘놓는 단락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역시나 샘플 문항에 또 공개가 된 걸로 봐서 매번 등장하던 녀석이 계속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휴노에서는 너무 이제 피셋하고 비슷한 형이다 해서 피셋형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한사능 쪽에서는 모듈형이라고 해서요. 약간 이제 암기를 통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암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암기도 포함하지만 응용까지 해야 되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 모듈형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는 과정을요, 일단 모듈형 쪽에 집중을 좀 하시되, 모듈형에서 원래 흔히 말하는 외워서 풀어야 되는 그 유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플러스로 조금 더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약간 이제 머리를 쓰게끔 만드는 그런 유형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고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근데 준비가 여러분 딱히 뭐 내가 어떤 책을 보면 준비가 되는 그런 게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아, 이런 쪽의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한 방에 이해해야지라는 그 개념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지문이 나오잖아요. 이 지문이 나와도 지문을 내가 안 읽고도 대략적인 점점점점 읽어봐도 내 생각 속에서 그래 이건 이렇게 흘러가야 되라는 정도의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의 흐름 정도를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볼 때 여러분 이런 지문들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다 해야지 맞춘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안 읽고 풀어야 돼요. 거의 안 읽고 풀어야 되는 게 나의 목적이니까 대충 4차 한명 뭐 이렇게 대충 봤을 때 이 내용이 대충 뭘 설명하고 있는지 내 기본적인 기본의 상식과 플러스해서 싹 나가게끔 그걸 연습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어떤 모듈형 뭐 어떤 응용 나와도 여러분이 견딜 수 있고요. 뭐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요, 요새 가장 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시사적인 내용들, 시사적인 거는 뭐 정치 쪽 이런 건 말고요. 어떤 뭐 과학 쪽,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생각돼야 되는 뭐랄까 탈 것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뭐 발견된 게 있고 뭐 발명된 게 있고 발전된 게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으면 무조건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코레일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다 섭렵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일 좋은 게 홈페이지를 완벽하게 뭐랄까요? 막 파헤쳐 보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혹은 대부분 이런 거 있거든요. 자기 회사 자랑거리 해가지고 막 신문 기사 뜬 거 막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과거 몇 년까지 한 2, 3년 정도 거까지는 싹 다 한번 계속 보면서 그랬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는 과정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나의 근본이 많았을 때 문제가 비슷한 게 등장하면 옳거니 하고 얻어먹는 거고 이게 뭐 안 나왔으면 뭐 여러분 뭐 회사 생활할 땐 더 좋을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걸 대비해서라도 면접을 대비해서라도 그죠? 이런 말에 대비해서라도 면접이라고 하네요. 네. 아무튼 그런 언어들에 대해서라도 여러분이 뭐 기본적인 뉴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말은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상식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을 보되 일단 한사능 출제 위주로 많이 문제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어디까지나 뭐 계속 제가 잔소리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실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의사소통 영역인데요. 의사소통 영역은 뭐, 네,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풀어드리는 어떤 스타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저는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면 절대 안 읽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문제를 1분 내에 풀어야 돼. 압박은 이만큼이 있는데 시간은 착착착착착착 올라갑니다. 대충 읽어도요, 1분 정도 되면 그래요, 뭐, 다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빨리 읽었죠. 대신에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와서 다시 보는데 뭐야? 뭔 소리야?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 굴레가 여러분 요거예요. 읽었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확인하고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썼던 방법,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 이제 언어 준비하잖아요. 그거 할 때 여러분 뭘 하냐면 보기를 먼저 읽죠.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요. 아예 지금 안 읽어요. 그 다음에 1번을 문제를 보는데 다음 중 지문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 틀린 거 고르라는 소리거든요. 그죠? 틀린 것. 그럼 여러분 틀린 거라는 그 말 속에 지배적으로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내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것, 혹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것,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맞지 않은 것, 그런 것이 보기 안에 답이 있으면 그냥 이 문제 자체 버리고 체크해버리면 돼요. 왜냐면 내 상식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상식의 범위 안에 있다면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 수립의 목적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냐? 와우, 굉장히 거대한 내용이네요. 국가 차원의 전략의 뭐 목적, 수립 목적도 알 수 있대요. 이 글을 읽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교통 기술에 대비하기 위한 세부 전략. 세부 전략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세세한 거 있어야 되겠죠. 1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유사점, 혁명으로 인한 위력적인 변화 사례 이런 것들, 국가미래교통 전략 2050 보고서 작성 방향, 자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안에서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살짝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요런 거 있죠. 2050 글자들 순 글자들일 때 여러분 숫자 진짜 잘 보여요. 빨리 2050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기 대충 2050 보이죠? 그럼 이쯤에서 이거 나오겠구나. 눈치가 탁탁 채워집니다. 그러면 일단 얘가 언급이 됐다라는 거 보면요. 뭐 세부 내용, 뭐 아주 기본적인 자세한 내용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뒷말이 틀려서 땡 하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작성 방향이거든요. 대다수의 어떤 글들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글들은 어떤 말을 써놨으면 그거에 대한 간략한 어떤 방향성은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벌써 머릿속에서 이 부분에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고, 나중에 이제 이걸 보고 올라갈 때 여기는 이제 검토하는 개념으로만 보게 됩니다. 얘가 답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집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여겨보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보이면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차원의 미래전략 수립의 목적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걸 글을 안 읽고는 알 길이 없어요. 신교통기술에 대비하기 위한 세부 전략,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읽어봐야 알아요. 1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유사점. 여기도 1과 4가 어울리죠. 그럼 빨리 1과 4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다 읽으면 안 되고요. 방금 이것처럼 내가 5번을 먼저 넘겼잖아요. 2050 찾아서 여기 있어요. 얘는 미래 전략은 수립하는 목적은 뭐 이렇게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목적. 오, 어찌 보면 여러분 보고서 다음에 내용이 나왔네요. 그죠? 이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의 어쩌저쩌저쩌 기회를 삼고 이걸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샬라샬라샬라샬라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고서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는 형태네요. 여기 부분을 볼 때는 두 개가 해결됐어요. 이런 건 뭐 흔히 말하는 얻어 걸린 거예요, 얘는요. 자, 대신에 이제 1과 3번 풀 때 1과 4가 공통으로 나와 있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빨리 1과 4가 공통으로 나오는 거. 4차, 1차 여기 나와 있죠. 4차, 1차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문장 딱 봤더니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상황을 1차 산업혁명과 유사하다. 그러면 유사점 나와 있나 한번 보는 거죠. 웬만하면 이 한 문단에서 맨 앞말이 요거니까 뒷문단은 당연히 그걸 거야 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그죠? 얘도 들어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위력적인 변화 사례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찾아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을 찾아야 되겠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위력을 보여준 사례가 딱 보이네요, 눈으로. 그래서 여기서요, 얻어 걸린 거 하나랑 숫자들 쫓아다녀서 문제 푼 거 3개랑 해서 이게 맞기 때문에 너는 내가 찾을 수 없어 라고 그냥 미루어 또 짐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다 확인하려고 그러면 시간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있는 거 위주로 먼저 제거한 다음에 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얘가 맞기 때문에 얘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하고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찍은 거죠. 대신에 조금씩만 보고. 근데 요렇게 풀었을 때 거의 한 40초, 35초, 50초 그 사이 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걸 다 읽고 푼다는 것 자체가 오버예요. 오버.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는 웬만하면 안 읽고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건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경우고요. 여러분의 경우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굉장히 글을 빨리 읽고 굉장히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단기 암기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단기 암기력이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자마자 보고 나서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독해력이 강한 사람, 어떤 문장의 핵심을 잘 뽑아낼 수 있는 사람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저 같은 사람, 한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분들이라면 써볼 만한 케이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여러분 그냥 어찌 보면 샘플 문항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문제를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은요. 다음 지문이고요. 이해 아래의 지문 B는 지문 A의 점선박스 내의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기준 1부터 6까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놓고요. 지문 B의 가에서 반은 각각 어떤 안전기준에 해당합니까?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 한상에서 잘 나오는 케이스예요. 지문 A 하나 나오고 지문 밑에 B 나옵니다. 연결 지으라 이런 문제들로 잘 나오는데요. 아무튼 형태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기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떤 안전기준 등이 있고 B를 봤더니 B는 이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보기 1, 2, 3, 4, 5번을 봤더니 안전기준 1과 가나다라 마바를 연결해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럼 결국 이렇게 선긋기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웬만하면 여러분 뭘 잡는 게 좋냐면 다 다른 라인을 잡는 게 좋죠. 안전기준 1라인은 가나다라 마바 다 다르죠. 가나, 다, 마, 바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긴 겹치는 게 좀 보이고요. 바바, 가가, 다다, 바, 겹치는 게 좀 보이죠? 여기도 안 보이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전기준 1하고 안전기준 6쪽을 위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안전기준 1에서는요,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운전 전환을 받아야 한대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제 자율주행 멈추고 운전을 받아야 된대요, 운전대를. 그때 고속도로 출구,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상황에 대비해서 운전자 착석 여부 등을 감지해서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작동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운전자 자리에 없어요. 자율주행 시켜놓고 잠깐 뒤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이걸 바꿔버리면, 전환해버리면 이 사람 꽝 박을 거 아니에요. 운전자 잡을 때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 가능 여부가 있을 때만 자율주행을 딱 스탑시킵니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녀석일 때 안전대응 1에는요, 뭐가 해당합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긴급한 비상 상황의 경우 운전 전환 요구 시 경고 방법인가요? 경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가냐 안 가냐 그 차이니까,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 그 차이니까 경고 방법보다는요. 네. 운전 전환 작동 전 준수사항. 이것도 여러분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이게 안전기준 1에 해당하는 거냐? 문제를 봤더니 관련된 내용이다. 어떤 안전기준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확인될 경우에만 작동하겠습니다. 이게 운전 전환 작동 전 준수사항. 그죠? 지켜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운전자가 그 자리에 있느냐 확인, 가능한 거냐 확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방에 다를 구해버리면 3번이라고 답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바가 있는데 자율주행 시 완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운전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 어찌 보면 이쪽이 좀 걸려요. 네? 이거 바 아니야? 약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살짝 고민되면 6도 한번 볼게요. 네. 자율주행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한대요. 그러니까 고장이 발생했을 때도 안정화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장이 됐어요. 시스템 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는 게 제일 옳죠. 이 내용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맨 뒤에 거는 라가 옳습니다. 그죠? 나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이 헷갈려도 이쪽을 또 확인해 보니까 답이 얘가 결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로 3번을 체크하는 게 가장 좋은 센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 거의 안 읽고 지금 이 정도만 읽고도 문제 풀 수 있잖아요. 이래야 1분 내에 풀어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떻게 또 괜찮은 내용이 나오냐면요. 잘 보세요. 이거 총 6개거든요. 1, 2, 3, 4, 5, 6, 6개잖아요. 6개에다가 밑에다가 채울 수 있는 수가 지금 가나다라, 마바 6개예요. 그죠? 그러면 원래 개수는요. 6팩토리얼의 개수가 나옵니다. 와우. 네. 720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그 720가지 중에 지금 5가지 나온 거잖아요. 줄 잘 세워놓은 거. 맞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 보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보기 내에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골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요. 자, 나는 확실히 가나다라 마바를 이렇게 일렬로 배열을 하래요. 근데 나는 딴 건 모르지만 나랑 다랑 철대반 이렇게 찰떡처럼 붙어 있는 건 내가 알아. 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얘가 몇 번째 올 건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나 다음에는 다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찾는 거예요. 나 다음에 다 나오는 거 막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5개 중에서 나 다음에 다 나오는 걸 찾아보면 옳거니 하고 걸릴 때가 간혹 생겨요. 그러면 진짜 몇 초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다 모르더라도 중간에 내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연결될 것 같아. 그래서 이 3개는 연결돼 있을 것 같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답이 확률이 높아지죠. 2개짜리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3개짜리는 경우가 거의 드물 겁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 여러분 답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꼼수 중에 꼼수죠. 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죠. 자, 요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봉투 모의고사 3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사능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요. 왜 출제사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예요. 우리는 애초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샘플 문제가 등장했을 때라도 당연히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인 거죠. 네. 아무튼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파악해보세요. 이런 소리예요. 네. 자, 다음이고요. 다음 중 지문에 가와 나에 들어갈 문서의 종류가 각각 무엇입니까?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뭐냐면 약간 외워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계약을 할 때 네, 계약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대충 알 텐데 아직 계약을 못 해본 어찌 보면 사회 초년생들은 조금 들어볼 수 없는 말들이긴 해요. 뭐냐면 품의서라는 게 있고 결의서라는 게 있어요. 얘가 품의서고 얘가 결의서야 라고 하는데 이 모양만 보고 얘가 품의서고 얘가 결의서인가요? 알 길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요. 어떠한 물품의 구매를 진행해도 좋을지 승낙받는 문자, 문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품의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품의를 올려보겠습니다. 품위 한번 올려보고요.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모두 살 때 이거 이 가격에 될까요? 그러면 잠깐만요. 품위 한번 올려볼게요. 하는 거는 품위서를 올려보겠습니다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제안을 받아보겠습니다. 허락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승낙받는 문서 이거 해도 되나요? 이런 거. 허락을 받을 때 쓰는 게 품위서.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지출이 돼야 돼요. 돈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는 게 결의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의서고요. 이거는 품위서 내용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를 진행해도 좋으냐 이랬으니까 구매가 붙어야 되고 품위서 쪽으로 붙는 거고요. 얘는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승낙받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를 돈 내보내겠습니다. 거기 때문에 지출 결의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여러분 품위서랑 결의서에 대한 해석을 알고 있다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모듈형 문제라고 해서 외웠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모르더라도 내용을 글씨를 읽어봤을 때 구매를 진행한대, 지급을 한대. 그럼 앞에 거는 구매일 거고 뒤에 거는 지출일 거 아니에요. 여기 지출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고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아무튼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게 모듈형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는 수리 문제 샘플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1분 내에 풀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아주 뭐랄까요 어려운 유형의 문제예요. 왜냐면 매번 보던 그 터널형 문제인데 터널형 문제의 거의 끝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속도 이런 쪽에 어쨌든 보면 자신감이 넘쳐야 돼요. 자, 일단은 터널부터 해석을 한번 해보죠. 터널은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터널이 6km예요. 자, 일단 6km로 적을지 6,000m로 적을지 아니면 뭐 60만 cm로 적을지 그거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대다수의 문제가 이제 미터 단위로 나오는 걸로 봐서 여긴 분당 3km도 있네요. 분으로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초로 보는 게 좀 나을 거고 킬로미터로 보는 것보다는 미터로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왜 킬로미터로 안 하고 미터로 가냐면 기차의 길이가 200m랑 150m거든요. 그러니까 미터로 나눴기 때문에 이 길이도 6,000m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A 열차가 들어가요, 여기. 그러면 A 열차와 B 열차가 동시에 진입했답니다. 요렇게. 대신에 얘는 150m짜리고요. 얘는 200m짜리예요. 이렇게. 동시에 진입합니다.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온다.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온다의 정의는 뭐냐면요. 기차의 그 앞 꼭대기가요. 시작하는 그 섬을 딱 지나가자마자 칙칙칙칙 지나가서요. 꽁지머리가 딱 끝날 때까지 이때가 완전히 통과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차가 가는 길이는요. 이 길이에요. 그래서 터널 길이 더하기 자기 자신 길이만큼 가야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전동차가요. 네, A라는 열차가 A라는 열차가 이걸 완전히 통과했다라는 거는 지금 150m짜리가 지나가서 여기 끝쪽에 150m짜리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걸 다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에 얘는 총 6,150m를 통과했구나라고 눈치채는 거고 얘는요. 일로 다 통과했다는 소리는 6,200m를 지나갔다는 소리예요. 그랬는데 완전히 빠져나온 시간이 A 열차가 10초 더 짧았다예요. B 열차가 나오는 시간이 A보다 더 짧았대요. 한마디로 B가 더 빠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 시간을 구해야 되죠. 시간은 여러분 뭔가요? 네, 거리 위에 적고 속력을 밑에 적으면 되죠. 그러면 속력을 알아야 돼요. 얘는 A의 속력이고요. 얘는 B의 속력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 시간 나올 거고 시간 나올 건데 시간을 두 개 뺐을 때 얘가 몇 초가 나온다? 10초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요렇게. 자, 그 다음은요. 분당, B열차가 예를 들어 분당 3km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것도 표현해야 되겠죠. 자, 문제는 3km per 분인데 우리는 분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다 초로 가는 게 좋아요. 얘도 여러분 미터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3,000m가 실제로 65초죠. 지금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위 변환이 자유로워야 돼요. 3km는 3,000m, 분은 60초예요. 바꿔주면 60분의 3,000이기 때문에 공 날리고 300을 6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50m per 초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얘 속력이요. 얘보다 50m가 더 빨라요. 50m per sec가. 그럼 이제 여기서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A 플러스 50m. 이렇게. 알겠나요? 그리고 이제 단위가 다 정해져 버렸어요. A의 속력은 A 미터 per sec. B의 속력은 A 플러스 50m per sec. 이렇게 잡는 겁니다. 했을 때 요 녀석을 여러분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풀어주는 것 자체도 굉장한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가 들어갈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분모 자체가 0 별로죠. 일단 10을 여러분 지울게요. 양변에. 10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1로 올리고 얘를 1로 올리고 이거 두 개 곱한 걸 1로 곱할 거예요. 뭔 짓 한 거냐면 통분했어요. A에 A 플러스 50으로 통분을 해버리면
a 플러스 50이 10로 올라가죠. 615 곱하기 a 플러스 50 마이너스 1로 올라갈 테니까 620a가 나올 겁니다. 그 녀석이 그냥 1초야 라고 나올 테고 이거를 1로 이항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는 하고 a에 a 플러스 50 이렇게 나오겠죠? 네, 어차피 뭐 1이니까 별 의미 없고 그럼 여기를 쓱 지워주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한테 이거 풀란 소리예요. 2차 방정식 풀란 소리죠. 자, 계산하면요. 여긴 a제곱 더하기 50a가 나오고요. 이쪽이 진상인데 615에서 620a를 빼니까 마이너스 5a는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요. 네, 3750이 나와요. 으아, 숫자도 거대하네요. 정리를 해주면 a제곱 플러스 55a 플러스 3750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이걸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여기 빼기로 들어가네요. 네. 근데 어차피 지울 거라서 자, 이렇게 가면 여러분 두 번 일해야 되죠. 뭘 일해야 하냐면 다시 한번 분해를 막 해요. 해서 어떻게 하면 55가 나오게 하려나 그거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짓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거 두 개를 곱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쓰면 여러분 시간 낭비가 제대로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적는 게 좋아요. 615 곱하기 50이야. 왜 이렇게 적냐면 어차피 2차식인 걸 내가 눈치를 챈 상황에서 이걸 풀어야 된다. 어차피 저쪽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이대로 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시간 아까우니까. 그럼 a제곱 플러스 55a 마이너스 615 곱하기 50은 제로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를 인수분해 할 텐데 55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볼 거예요. 그럼 얘는 일단 분해할 수 있죠. 뭐로 분해되냐면 5 곱하기 123이에요. 123은요. 3 곱하기 41입니다. 41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50하고 5하고 3하고 41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러면 써보면 일단 3 곱하기 5 곱하기 50 곱하기 41 대충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이것도 분해할 수 있긴 해요. 아무튼 간에 55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조금 고민이 되지만요. 자, 이 부분을 바꿀까요? 그러면 또 나눠보죠, 여러분. 그냥 딱히 보이진 않네요. 5 곱하기 10이고 5 곱하기 10은 5 곱하기 5 곱하기 2로 바뀌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짝을 접어보는 거예요. 해서 어떻게든 55 만들어내는 거죠. 네. 자, 보면요. 여기 6하고 여러분 40을 한번 곱해볼까요? 2랑 3이랑 40을 곱해봐. 6 곱하기 41이면 246인데요, 여러분. 네. 55는 절대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오네요. 하지 마요. 그냥 그러면 5 곱하기 40을 한번 해볼까요? 205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네. 553인가요, 그러면? 얘랑 얘 썼으니까 5523이군요. 150이에요. 이거 괜찮죠, 여러분? 그죠? 딱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이대로 나눈 상태에서 이거 조금 뭐랄까요? 경우의 수가 많아서 자, 이 상태에서요. 50도 여러분 나눴어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3개 있고요. 41이 있어요. 이거 갖고 짝꿍을 잘 돼서 55를 만족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어차피 55라는 단위가 나오려면 둘 다 55가 나눠 가져야 돼요. 하나는 5고 하나는 55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하나는 25를 가져갈 거고 하나는 5를 가져갈 건데 얘랑 얘를 곱했을 때 여러분 205가 나오고요. 25랑 6을 곱했을 때 150이 나와요. 두 개를 빼버리면 55가 감사하게 나오거든요. 옳거니. 그래서 이 녀석을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죠. A 플러스 205 하나,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50 하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했을 때 A는 150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것까지 구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몇 분 걸리겠어요. 네. 아무튼 문제는요. A의 속도가 150m/s예요. 이거 하나 구하려고 지금 이 짓을 한 겁니다. B의 속도는 200m/s고요. 그랬는데 또 중간에 문제 하나 더 붙었어요. 터널에서 A 열차가 B 열차를 마주친 순간부터 B 열차를 완전히 지나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자, 이런 건 또 상대 속도까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A라는 열차랑 B라는 열차가 지금 딱 크로스되는 순간이에요. 서로 지나가다 딱 크로스되는 그 순간. 그럴 때 얘는 150m/s고 얘는 200m/s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얘가 150으로 보일까요? 얘가 볼 때 얘를 봤을 때 얘는 150이네 라고 느껴질까요? 아니에요. 자기 속도가 같이 더해져서 이 녀석이 350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B도 마찬가지로 얘도 35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알겠나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건 350m로 오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얘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너 잠깐 기다려봐 하고 얘를 350짜리로 봐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A가 B를 뿅 하고 지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얘 통과한다? 또 터널 문제죠. B라는 터널이 있대요. 기차지만 터널이고, 얘가 얘를 완벽히 통과하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리가 여기 200m와 여기 150m죠. 그래서 일단은 A가 지나가야 되는 총 거리는 350m고, 이 녀석의 속도가 350m/s이기 때문에 몇 초 동안 지나가면 된다? 1초 동안 지나가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 1초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요, 네, 어떤 거대한 개념에 좀 쉬운 이해가 있지 않는 한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풀릴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1분, 1분이 뭐예요, 여러분? 한 3, 4분은 충분히 걸리겠어요. 암만 빨리 풀어도. 그러니까 애초에 약간 어렵다, 난이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지배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저희, 네, 이제 봉투모의사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간혹 하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이 부분이 반드시 나와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샘플 문항을 제공한 걸로 보면, 기본적으로 응용수리 쪽을 빡세게 간다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리 문제고요. 다음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일부 품목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래프예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료해석인데, 자료해석은 여러분 절대 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보기를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제시한 모든 품목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5년 물가를 100으로 하였네요. 맞나요? 2015에 정확히 셋 다 100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네. 그 다음은요, 짜장면 가격은 2015년 대비 최근까지 가장 많이 오른 음식이다. 그러면 최근까지 짜장면이 파란색인데 여기서는 가장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른 음식이다? 맞긴 합니다. 비율면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설렁탕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많이 오른 음식이다.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다가 가장 높이 올라온 거 보니까, 그죠? 가장 많이 오른 음식이다. 이것도 맞는 말. 4번이 왜 틀렸나요? 2019년 현재 짜장면이 가장 높긴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비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짜장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쌌다가 올라간 케이스고, 설렁탕은 조금 비쌌다가, 그죠? 네. 조금 덜 오른 상태인 거고, 비싼 걸로 따지면 설렁탕이 더 비쌀 거라는 게 지배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품목을 고르세요는 여기서는 확인할 길이 없죠. 또 모르죠. 굉장히 귀한 짜장면이라면 더 비쌀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전제가 아예 안 나있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내용을 써버렸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15년 대비 2019년 현재 짜장면, 설탕, 커피 순으로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대비를 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어찌 보면 가격의 비가 올랐다, 가격의 비율, 증감률이 크다, 증가율이 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지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이것도 여러분 가격이 올랐다 라고 말하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여지가 있습니다. 샘플 문항인데 이렇게 여지가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네, 쩝쩝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우리한테 약간 허무한, 네, 약간,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린데 어쩌라는 거야. 약간 짜증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일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가격을 생각했을까? 2015 대비 2019라고 한다면 비율을 생각했을까? 자, 이 부분은 아예 그냥 대놓고 비싸다고 표현해놨죠? 그렇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저렴한 생각인가요? 이쪽이 조금 더 그냥 표면적으로 저렴한 생각이고, 이쪽은 약간 중의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봐주자 하는 거예요. 그냥 봐주자. 너를 답이라고 하기에는 4번이 너무 세, 강력해. 그래서 답을 4번을 넘어갈 수가 없어.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여지가 있지만 여러분 일로 답을 귀결시켜야 돼요. 이런 걸 뉘앙스 해석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글 가운데 읽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얘는 너무 많이 갔다. 얘는 그래도 정도는 지켰는데 약간 허점? 오류가 보인다. 그런 거는 내가 그냥 봐주자. 이런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등장하면요. 그러니까 대놓고 답인 녀석이 등장하게 돼버리면 이런 것들이 그냥 수르륵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문제 있어요. 네. 아무튼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이건 절대 안 나오니까요. 네.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사람이 만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능처럼 막 몇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한 과목만 막 몇 달 동안 막 확인하고 그런 문제 유형이 아니라서, 문제 만든 사람이 이거 맞아라고 말하면 그냥 맞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번이고요. 다음에 투자는 1년 투자만 가능하대요. 부분적 투자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2,000원을 투자하는 경우요, 다음 중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랬거든요. 그럼 일단은 2,000원을 투자하는데
A를 투자하면요. 400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얘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한테 투자 금액이 11%니까 1,600원에 11%를 붙여서 176원이야 라고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계산 여러분 제일 빠르길 원해요. 어차피 11%를 곱한다. 0.11 곱하네. 그러면 빨리 1616 쓸 생각을 해야 되고 176인데 자릿수는 대충 예상해 봤을 때 10% 단위라면 176원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건 뒤에서 여러분 설명을 드릴 텐데 퍼센트 계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산할 때 아주 그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10%, 1% 이런 거 잘 구하거든요. 그래서 11%면 10% 점 하나 찍으면 되죠. 1% 하나 더 앞에서 점 찍으면 돼요. 얘 160원, 얘 16원입니다. 그러니까 11%면 176원이네. 그죠? 이렇게 알아내는 걸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의 수익률은 얼마죠, 여러분? 140원입니다. 여기의 수익률은요, 0.09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108원인가요? 이렇게 잡히겠죠? 7%니까 56원, 5%니까 30원이 어찌 보면 이득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2,000원 갖고 A만 투자해버리면 176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건 다 해봐야 될 것 같네요. B랑 2를 하겠습니다. 140하고 30이니까 170원. C랑 D를 하겠습니다. 164원. C랑 2를 하겠습니다. 네, 138원. D랑 2를 하겠습니다. 네, 86원. 요거밖에 안 되죠. 실제로 지금 2,000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해봤어요. 하지만 되든 안 되든 간에 여기가 가장 높은 건 확실하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1번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요,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의 해석이죠. 그래서 약간 이런 해석들이 오히려 더 쉽고 응용수리 쪽이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고 준비를 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고요. 서로 다른 질량이 있는 A, B, C, D, F를 양팔도로 비교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 자, 시간 내에 우리가 미지수 6개짜리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냐? 분명히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애초에 버리라고 나온 문제라면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런 문제들은 한 방에 한번 크게 한번 쏴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 내에 못 풀 건 뻔하니까 한 방에 푸는 거예요. 한 방에 어떻게 푸냐? 자, 일단 쓰는 겁니다. A 더하기 C는 2죠. 여기 첫 번째 해석하면 얘예요. 두 번째 해석하면 B 더하기 F는 C 더하기 2예요. 자, 세 번째 거는 C 더하기 D는 A 더하기 F입니다. 그 다음에 B 더하기 C 더하기 2는요. D 더하기 F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A랑 D를 더했을 때 B랑 C랑 같대. 이 소리죠. 균형을 다 이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5개 성립하는 겁니다. 문자 6개인데 5개면 안 풀려요, 어차피. 근데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건 2랑 F를 같이 올렸을 때 뭐랑 같니?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요. 완전 억지예요. 시간 내에 절대 못 푸는 문제. 그러면 얘를 연립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 하냐면 한번 덤벼봐. 덤빌 만한 건 여러분 이 다 더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죄다 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해서 양쪽 더해서 뭔가 나오길 바라는 그런 요행을 기다리는 겁니다. 해서 안 되면 버려요.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자, 더하면 이쪽 다 더하고 이쪽 다 더할 건데요. 그럼 똑같은 거는 지워주면 되죠, 양쪽에. 그럼 여기 A 하나랑 여기 A 하나랑 지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뭐 또 있나요? C랑 이거 C도 지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F랑, 네, 여기 F도 지워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워주면 됩니다. D랑 여기 D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네, BC가 있는데 BC 하나씩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2가 있으니까 여기도 2도 지워주고요. 그러면 진짜 감사하게 보세요. 이쪽에 뭐만 남아요? 2랑 F만 남아요. 싹 다 더했더니 2랑 F는 이라고 나오죠. 감사한 거예요. 딱 한 방에 끝나는 문제고요. 순서 봤더니 A, B, C, D 하나씩 있네.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2 더하기 F입니다. 해서 2 더하기 F랑 같은 건 뭡니까?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5번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내가 얘를 잘 풀어야지는 절대 아니에요. 얘를 무조건 철저하게 A는 몇, B는 몇, C는 몇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지?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걸 노리라는 문제가 아니라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쫙 해서 뭔가 통괄적으로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고 쫙 더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죄다 더해볼까? 아니면 죄다 빼볼까? 뭐 이런 생각은 여러분이 그때그때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해석 해보고 안 되면 버리는 유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딱 그 케이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려봐. 굉장히 단순해. 이걸 어찌 보면 강조하고 있는 샘플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샘플에서 문제 맞는 사람도 여러분 이런 거를 전부 다 하나씩 구하라고 나왔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뭔가 센스 있게 구하는 방법들을 마련해 놓은 건데 지금 얘는 이 방법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그 계속 생각나는 게 여러분 그 터널 문제 있잖아요. 터널 문제도 어찌 보면 약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워낙 많은 식들이 등장해서 걔는 약간 이거랑 비교하면 조금 언밸런스합니다. 걔는 왜 나왔을까? 약간 그런 느낌. 아무튼 이런 녀석을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구해줄 수 있는데 안타깝긴 하네요. 제 능력이 모자른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요 아마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푸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잘 하시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깔끔하게 해석이 안 돼요. 네. 자, 다음 문제. 경찰관, 소방관을 직업으로 갖는 네 사람이 있는데 모두 다 참이라고 합니다. 항상 참인 걸 고르세요 그랬는데 A, B, C, D는 모두 같은 직장의 동료가 있대요. 이게 뭔 소릴까요? 그러니까 짝꿍이 있다는 소리예요. 4명인데 그럼 1명, 3명 가능해요? 불가하죠. 4명 올, 둘 요거밖에 안 되죠. 그죠? 4명이 전부 다 소방관, 4명이 전부 다 경찰관, 둘 경찰관, 소방관 이게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자, A가 소방관이면 B가 소방관이거나 C가 경찰관이다 그랬는데요. 한 케이스를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가 맞다라고 해보는 거죠. A가 소고 B가 소면 앞에 게 맞았다고 해봐요. 네. C도 맞을 수도 있어요. C가 경찰관이면 D는 소방관이다. 얘가 그럼 여러분 경찰관이면 얘가 소방관이래요. 그냥 순수하게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D는 A의 상관이다. 괜찮긴 하죠. 허용은 되는데 자, 모두 같은 직장 동료가 있어야 된다. 셋 하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라, 깨졌네. 그럼 얘야 소였고요. 얘가 소방관이면 얘가 경찰관이었다고만 성립하게 해보죠. 그러면 B도 경찰관이었어 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소경경, D는 A의 상관이니까 얘네들이랑 같은 그거야 되겠죠? 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이 케이스는 여러분 문제 없죠? 맞죠?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3, 제4, 제5, 제6, 뭐, 경우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그 경우들을 다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일단 이거 답이죠. 답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이 세 가지 케이스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답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얘로 미리 덤벼요. 얘로 덤벼서 지워줄 걸 지워주는 겁니다. 자, A, B의 직업은 다르다. 이거 맞는 말이죠. 네. A, C의 직업은 다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네. B, C의 직업도 같다. 맞는 말이죠. C, D의 직업은 같다? 일단 이 케이스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버리는 겁니다. B, D의 직업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그렇게 막 예쁜 케이스는 아니에요. 하나밖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구하고 내가 뭔가 해야지는 늦어요. 하나 구할 때마다 쓱쓱 지어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답안지가 빨리 결정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다른 경우 한번 구해볼까요? 자, A가 소방관인데 B가 소방관이고 C가 경찰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C가 경찰관이 아니면 여기가 소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경기, 이거 말이 안 되죠, 아무튼. 되네요. 소소소소 나올 수 있네요. 맞아요? D는 A의 상관이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같은 케이스여야 되죠. 이 케이스 여러분 답이 될 수 있죠. 소소소소면 A가 소방관이면 B가 소방관이 거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오르면 돼요. C는 경찰관이 아니어도 돼요. 네. 이 케이스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답이 되기 때문에 얘도 한번 접근. 그럼 A, B 직업이 다르다? 아니죠. 같죠. A, C 직업이 다르다? A랑 C의 직업이 다르다? A랑 C. 같죠. 그럼 이 케이스에서도 틀립니다. 벌써 이거 하나랑 이거 두 개를 통해서 벌써 보기가 3개가 날라갔어요. B, C의 직업은 같다? 여기서는 같죠. 같네요. 그 다음에 B랑 D의 직업은 다르다? B랑 D가 같죠. 그럼 이것도 케이스가 깨지게 돼버립니다. 고로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만 따져봐도 이 문제는 그죠? 3번은 일단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 또 제3, 제4, 제5 케이스가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답은 3번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벌써 1, 2, 4, 5번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여러분 여기서는 3번 체크하는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뭐 워낙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이긴 한데요. 네. 워낙 많이 나와요. 네. 뭐 저희 책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네, 있습니다. 이건 한두 문제는 아니니까요. 네. 생각은 해보시고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학생들이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교시에 맞춰서 아래같이 배열되어 있는 번호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자, 3명의 학생이 자기 번호를 차지 않는 번호 의자에 앉아 있대요. 네, 그럼 2명은 자기 번호에 앉아 있고 3명은 다른 번호에 앉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2명의 학생은 자기 번호보다 작은 번호의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1, 2, 3, 4, 5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볼게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사람. 이건 자리예요. 네모는. 동그라미는 사람. 그렇다면 두 사람이 자기보다 작은 번호에 앉아 있대요. 그러면 어떤 이 위쪽에서 얘는 아니겠죠. 적어도 이 4명 중에서 2명이 내려왔다는 소리죠.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리로 내려갔어요.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2번이 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 여기 자리로 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왔다면 이 자리 다른 사람이 앉았죠. 이 자리도 다른 사람이 앉았죠. 얘도 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앉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케이스가 여러분 답이 될 수 있는 케이스예요. 자, 근데 혹시나 2랑 4가요. 4가 이번엔 일로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기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X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원래 3번 자리인데 4번이 들어가 앉았으니까 3번 딴 데가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겹치지 않는 자리에 들어오게 돼버리면 네 자리가 빵꾸가 나버립니다.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 자기가 못 앉아서 빵꾸, 자기가 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래 자리가 빵꾸. 그래서 네 자리가 다 빵꾸가 나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두 명의 학생은 했는데, 자, 여기 맨 위에 가가 안 맞죠, 여러분. 두 명은 적어도 자기 번호에 앉아야 되는데, 네 명이 빵꾸 나버리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 개념까지는 여러분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앉아야 되냐면, 요 2, 3, 4, 5 중에서 두 녀석이 내려가는데, 한 녀석이, 높은 녀석이 조금이라도 낮은 녀석. 만약에 5랑 3이었다고 하면요, 5가 3자리로 간다는 소리예요. 빵꾸 나는 걸 최대한 막았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론가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 빵꾸, 이 자리 빵꾸, 이 자리 빵꾸고 얘네들은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소리죠. 알겠나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마인드래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중간에 달을 보는 거예요. 홀수 번호의 학생들은 모두 홀수 번호에 의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35가 135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두 명만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녀석이 변신한다. 네? 한 녀석이 변신한다?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여러분. 자, 135를 두 녀석을 고정시켰어요. 얘네들이 두 수가 변하지 않는 수예요, 만약에. 그럼 3하고 5였다 하면 이 수가 변한다는 수인데 이게 변하려면 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고정이 됐어요. 얘네들은 자기 자리에 앉았어. 그럼 1번이 딴 데 앉아야 되는데 1번은 135 중에 하나 앉아야 된다고요.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다시 앉아야 되죠. 그럼 3명이 똑같아지죠, 또. 그럼 또 모순이잖아요. 어라?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그 내려오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그 두 녀석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하고 5가 3이 1로 가고요. 5가 3으로 가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1은 여기로 와줘야 될 겁니다. 그럼 얘네 셋이 다 자리가 바뀌었고 빵꾸 났고 2랑 4는 그대로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이 케이스면 여러분 여기에 답에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1번 학생은 5번에 앉아 있다. 요게 답이 되는 거고요. 2번 학생은 2번에 앉아 있어서 틀렸고 3번은 1번에 앉아서 틀렸고 4번은 4번에 앉아 있죠. 틀렸고 5번은 네, 3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잡아내는 문제죠. 자, 아무튼 이 문제도 여러분 좀 머리는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나 자리 배치 문제는 뭐 워낙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저희 쪽에서도 뭐 워낙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샘플 문제들은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응용수리 쪽이 굉장히 빡세구나. 그리고 나머지 때는 그냥 할만한데 그리고 한 방에 뭔가 처리되는 아주 과감성을 요구하는 문제도 있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처음이라서 요번에 바뀐 지 처음이라서 약간 겁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난이도 자체를 조금 높이려고 하는 건지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원래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험이 한번 이렇게 출제자가 바뀔 때는 시간 배분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게 하는 게 거의 모든 여태까지 왔던 그런 패턴들이거든요. 첫 시험은 조금 쉽고 두 번째 시험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얘도 그렇다면요. 일반적으로 다른 문제들은 조금 쉽고 이 정도가 거의 맥시멈 레벨일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걸 어디까지나 여러분 추측일 뿐이에요. 애초에 한산능에서 요번에 이제는 코레를 그렇게 녹록하게 안 뽑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갑자기 시험 문제를 정말 이따구로 다 내버렸어요. 이따구란 말 써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난이도를 확 내버렸다고 치면 어차피 점수는 확 떨어질 거고 어차피 공부 난이도는 확 올라갈 겁니다. 그거나 시간이 넘쳐나와서 내가 다 풀어. 어차피 여러분 공부한 대로 점수는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막 고민하고 문제가 어려우니 문제가 쉬우니 이런 고민할 필요는 없고 내가 내 최선을 다하고 내 능력 안에서 시간 안에서 내 능력을 다 발휘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콕콕 찍어도 되잖아요. 그런 풀이 방법들은 여러분 자세하게 제가 본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 느낌은 조금 어려워요. 예전에 이제 네, 그 휴노형 그 술제 문제보다 조금 더 기발하고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 하나 정도를 봤을 때 난이도 조금씩 높아졌어요. 제 느낌은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이게 전방위적으로 높은 레벨의 것만 보여준 건지 아니면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시험은 좀 쉽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보자면 이 부분들이 가장 높은 레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감히 해봅니다만은 항상 네, 가봐야 알아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 준비는 철저히 하되 일단 이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용수리 쪽엔 조금 더 힘을 팍 쏟고 자료수 쪽엔 조금 더 네, 힘을 하고 아주 강하게 두진 않아도 되는구나 정도의 해석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감성을 갖고 버리냐 갖느냐 이 정도의 차이를 여러분이 빨리 치고 빠지고 이런 녀석을 계속 연습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대신에 열심히 안 하면 아무 결과 없어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요행을 바라거나 운을 바라는 그런 행위는 절대 지양하시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사소통 능력부터 수의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까지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 기본적인 상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검사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역시나 전공 문제일 겁니다. 전공 문제는 역시나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나오겠죠. 그 부분 잘 신경 써서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이게 조금 짧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길었는데 아무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수고했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고신의 류준상이었습니다.